부터 이제 교육을 잘 받고 욕구 불만 상태가 없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막 나가기 쉬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그런 근친 뭐랍니까? 근친 설반에 대한 그 상담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들 보면 이 여자들이 형제가 많이 있으면 큰 형부가 있잖아요. 큰 형부가 있으면 밑에 주름이 처제들이 있지요. 그렇게 형부가 처제들을 다 손을 대는 거야. 놀러 가잖아요, 놀러. 막 놀러 가면은, 한참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 막 처제하고 방이 한 방에 막 자잖아요. 그러면 자꾸 밤에 오줌 누고 보면 처제의 변호가 있는 거라. 형부가. 그렇게 가서 나중에 그걸 알고는 이제 그런 뭐 관계 있었는가 하시 모르지만 심정은 이제 물론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그런 거에 나오고 그런 아주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자기의 이 지적 능력으로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성장이잖아요. 사람 몸만 성장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네, 아까 제 지적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늙어 노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 음악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노인이 더 덕태한 사람이 있어요. 더 노인이 되고 나면 욕망 제거 잘 안 되는 게 성적 제거 잘 된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이가 노인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노인들. 그래가지고 옛날 보면 유발소도 내가 가게 되면 가만히 있어 막 노인들이 막 만족을 해요. 오히려 젊은 사람도 점잖하게 있는데 노인들이 그 주체를 못 해가는 거예요. 그 주책 바가지라는 말 들어봤죠? 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주책 바가지입니다. 할머니 돼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나이가 들면은 통제불능이다 이 말이야. 그게 이게 남의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자칫 잘못하면 그래 되기 쉽다. 그래서 잘 이거를 감정을 잘 조절을 할 줄 모르면은 그런 자기 감정에 노예가 되버립니다. 이솝 얘기에 배가 부른 여우, 자기 합리라는 게 있는데 이솝 얘기는 게 있습니다. 배가 고픈 여우가 선발에 진열된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먹으려고 이제 막 뛰어보는 게라. 여우가 막 뛰어보다가 아무리 해도 선발에 있는 것을 내려먹지 못해. 예, 그러니까 이놈이 중얼중얼 하면서 합니다. 아직 더 익어서 먹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중얼중얼 가버립니다. 여기 자기 합리화이죠. 네. 예, 정신분석학적으로 이것을 자의 방위기제라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 근데 자기 합리화가 그때 도움될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가 뭐 도대체 뭐 달성할 수 없는 게 있을 때는 자기 합리화 좀 해야지 뭐. 그렇죠. 도리가 있나? 네, 어쨌든 그 여우 얘기, 이솝 얘기 참 재밌죠. 네. 자기 합리화. 이 합리화에 따라 우리들은 일시적으로 끄림직한 혹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도피할 수가 있다. 또 욕구불만을 불러일으킬 듯한 것들도 자기 나름대로 수용을 해놓습니다. 그래 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뭐 좋은 쪽으로 해석하잖아요. 뭐 자기 합리화. 그래야 마음의 상처를 덜 받지요. 네. 자기한테 어떨 때는 자기한테 편안한 자기 합리화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안 좋지요. 보기 싫지. 자, 90점을 맞아도 불만이다. 한번 들어볼까요?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을 맞아도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주 만족한 사람이 있다. 이것은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맞지요? 네. 자, 어떤 사람이 집에 막 애가 70점 맞다가 좋다고 하는 거야. 엄마, 기분 바빠. 엄마가 뭘 기가 차지. 야, 이놈 새끼 70점 점수가 갖고 왔나? 다른 애도 전 100점 맞는데 뭔 소리고? 이랬더니 엄마, 나 평소에 50점 맞다가 2점 늘었다 이가. 좋지요? 이때는 박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막 꿈만 추면서 그 점수 나가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 가까이 계시는 어떤 보살이 애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해요. 한 줄밖에 못해. 그 점수라는 게 받아오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수학시험 이런 거 보면 100점 만점에 한 40점 맞아. 근데 반 평균이 30점이래. 수학 평균이. 반 평균이. 그래요. 근데 반 평균이 30점밖에 안 돼. 수학 점수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잘 치는 놈이 한 70점 나오고
네, 그렇단 말이지. 자,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 그러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거의 100점 받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야. 90점, 100점.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네가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거 30점 이 점수를 갖고 노냐. 그 대개 보면 점수가 뭐 아주 그 극소수 있잖아요. 뭐 무슨 이거 빼놓고는 차 전부 다 점수가 지금 다 50등대 이하라요. 근데 요즘 애들 다 그렇답니다. 점수가.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어른들은 100점 안 맞는다고 애를 패면 막 하면은 애가 돌아버리죠.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돼. 아이들한테 무조건 뭐라 될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또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현대심리하고 분류와 관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공부는 이성적인 판단하고 감정적인 지배가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기 쉽다는 겁니다. 이성의 판단이 여기에 마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아차림하고 혹시 내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지금 치식에 대한 작용을 받지 않느냐고 늘 나를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네. 그래 해야만이 나중에 그래서 술을 먹지 마라 하는 게 술을 먹게 되면 자기가 예전에 어릴 때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 그 성에 대한 호기심 있잖아요. 뭐 엄마 걸 봤다든지 누나 걸 봤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고 꾸준히 막 잠재냈잖아요. 막 하지 말고 꾸준히 폈잖아요. 그럼 그 잠재된 의식들이 다 있다가 자라면서도 완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불만족 마음 요거 팍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만 서서 몸만 어른이 됐어. 이런 경우에 술을 먹게 되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뭘 하지 마라 했냐면 술을 먹지 마라 했어요. 술 먹으면 그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안 됐잖아요. 근데도 그 이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강한 욕구가 더 보고 싶었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욕구를 잠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항상 마음을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알아차림 합시다. 자, 하시고 오늘도 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한 주 마하바냐 바람 인사 맺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람이